자, 오늘은 골수섬유증 치료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는 약물이죠. 바로 모멜로티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뭐랄까 또 다른 치료 옵션이 추가된 정도가 아니에요. 독특한 이중작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기존 치료의 아주 근본적인 한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혁신적인 메커니즘이 도대체 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JK 억제제를 쓰다 보면 비장이나 증상은 좋아지는데 빈혈이 나빠지는 상황, 이거 정말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어쩔 수 없는 대가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골수섬유증 치료의 오랜 딜레마 그 자체였죠. 과연 이 트레이드오프 정말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그 치료의 딜레마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모멜로티닙의 혁신적인 이중 타겟팅 메커니즘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빈혈을 개선하는 핵심 기전을 파고들어보고 이게 실제 임상 데이터로는 어떻게 증명됐는지 그 세 가지 핵심 효과를 확인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새로운 치료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골수섬유증 치료의 딜레마죠. 효과와 빈혈 관리,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인데요. 뭐랄까, 증상이나 비장을 잡으려고 하면 빈혈이 발목을 잡고 또 빈혈을 어떻게든 관리하려고 하면 다른 효과들이 좀 아쉬워지는 정말 어려운 줄타기 같은 상황이죠. 기존의 JAK 억제제들 물론 효과 좋습니다. 비장 줄여주고 증상 조절하는 데는 정말 탁월하죠. 하지만 항상 그 대가가 따랐습니다. 바로 빈혈이 더 나빠지는 문제였죠. 이걸 감수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 빈혈이라는 게 그냥 피가 부족한 상태, 그 이상이잖아요. 환자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인자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모멜로티닙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부분이죠. 이 약물은 기존 JAK 역제제처럼 JAK1, JAK2를 타겟하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ACVR1이라는 아주 새로운 타겟을 하나 더 공략합니다. 이게 바로 치료의 패러다임을 재정의해야 하는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이 기존 JAK 억제제입니다. JAK1, 2를 억제해서 염증 잡고 비장 크기 줄이죠. 하지만 빈혈은 악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오른쪽 모멜로티닙을 한번 보시죠. JAK1, 2 억제는 똑같이 하면서 추가로 ACVR1까지 억제합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염증과 비장은 잡으면서 빈혈은 오히려 개선시키는 겁니다. 그냥 나빠지지 않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좋게 만드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빈혈을 개선한다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이 ACVR1 억제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몸에 꽁꽁 묶여있던 철분을 풀어주는지 그 핵심 메커니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헵시딘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철분 대사를 총괄하는 뭐랄까 철분 관리 총책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골수섬유증 환자분들은 만성 염증 때문에 이 헵시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총책임자가 철분을 전부 창고에 가둬버리고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적혈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원료인 철분이 없으니까 적혈구 생산 라인이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염증성 빈혈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주 논리적입니다. 먼저 1단계, 모멜로티닙이 ACVR 경로를 딱 차단합니다. 그랬더니 2단계, 과도하게 생산되던 헵시딘이 뚝 떨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단계, 창고 문이 열리면서 갇혀있던 철분이 혈액으로 풀려나옵니다. 당연히 혈청철 수치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원료가 공급되니까 드디어 골수에서 적혈구 생성이 다시 활발해지는 겁니다. 정말 깔끔하게 이어지는 도미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과학적으로 아주 그럴듯한 메커니즘. 이게 그냥 이론에만 머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환자들에게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멘텀과 심플리파이라는 중요한 임상 연구 데이터를 통해 모멜로티닙의 강력한 세 가지 기동, 즉 임상적 효과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멜로티닙의 임상적 효과는 크게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빈혈 개선, 그리고 수혈 독립성, TI 달성. 이게 가장 독보적인 부분이죠.
둘째, 비장 용적 감소, SVR35, 기존 약제만큼이나 강력합니다. 그리고 셋째, 총 증상 점수 TSS 개선, 환자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거죠. 특히 이 수혈 독립성이라는 격언은 정말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수혈을 안 받아도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몇 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몇 시간씩 누워 있어야 했던 그 시간과 불편함에서 환자가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환자의 일상을, 삶의 질을 통째로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비장 조절 효과가 약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35% 이상 비장 용적이 감소하는 SVR35를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효과가 기존 표준 치료제였던 룩소리티닙과 비교했을 때 비열등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 빈혈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장 조절 효과를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접는 겁니다. 증상 개선 효과도 빼놓을 수 없죠. 환자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극심한 피로감, 밤에 옷을 적시는 야간 발한, 뼛속까지 아픈 통증 같은 것들이요. 이런 전신 증상들이 아주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차트 위에 점수가 몇 점 올랐다는 게 아니라 환자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좀 살만하다 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많은 연구들이 증명했듯이 수혈 독립성을 달성하는 것은 단순히 편해지는 걸 넘어서 생존율 향상과 아주 강력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멜로티닙이 보여주는 이 빈혈 개선 효과는 환자의 생존기간 자체를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인 셈이죠. 자, 그럼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좀 더 까다로운 환자군에서는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 혈소판 수치가 낮은 환자들, 이런 경우에 약 쓰기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모멜로티닙은 혈소판 수치가 10만 이하로 낮은 환자에서도 용량 조절 없이 효과를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JAK 억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나 다른 약을 쓰다가 넘어온 환자, 이 모두에게서 일관된 효과를 보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굉장히 쓰기 편하다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모멜로티닙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저는 통합적 관리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따로따로 고민해야 했던 빈혈, 비장, 그리고 증상, 이 세 가지를 단 하나의 약으로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이 표가 모멜로티닙의 컨셉을 아주 명확하게 요약해줍니다. 보시면 골수섬유증의 세 가지 핵심 문제, 즉 빈혈, 비장, 비대, 전신 증상이 있죠. 모멜로티닙은 빈혈은 ACVR1 억제라는 독특한 기전으로 개선시키고 비장과 증상은 전통적인 JAK1-2 억제 기전으로 확실하게 감소시킵니다. 하나의 약물이 두 가지 다른 엔진으로 질병의 다른 측면들을 동시에 공략하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모멜로티닙은 골수섬유증의 세 가지 대표적인 문제, 즉 빈혈, 비장, 증상, 이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치료 효과를 제공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최초의 치료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선생님들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빈혈과 비장, 그리고 증상을 단 하나의 약으로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면 선생님의 다음 골수섬유증 환자를 위한 치료 전략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가능성이 앞으로의 진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시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